Hello, everyone. This is Professor Timothy Chung. I'm the director of a creative AR and VR hub at Manchester Met University. And I'm also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mmersive Technology Innovation. I'd like to welcome everyone to this Korea Europe XR Content Meetup Stage program. And this program is organized by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which is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It is my great honor to introduce three XR experts who will provide valuable insight and advice to Korean XR companies who wish to enter European market, including UK, France, German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Today we have three keynote speeches, and also there are online consulting sessions with XR expert. First of all, I will talk about trends of XR markets in Europe, which will give you an overview of XR market in European context. Secondly, Jeremy Dalton from the PwC UK will talk about XR in industry. And finally, Tony Hughes from DIT will speak about practical insight for Korean XR companies entering the UK market. As my first language is Korean, I will deliver my keynote speech in Korean language.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를 했는데 제가 한국어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제목은 Trends of XR Market in Europe, 유럽 XR 시장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AR, VR 헙의 연구소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국제 AR, VR 컨퍼런스의 의장으로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컨퍼런스를 해왔고요.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 컨퍼런스 중심으로 협회가 생겼는데 국제 실감형 기술혁신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또한 한영과학기술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과기부, 문체부, 산자부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관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최근에 XR 케이스 스터디라는 책을 이 다음 스피커인 제레미 돌턴과 함께 곧 출판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계시는 우리 XR 회사들도 다음번에 이 책에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상증강현실 연구소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2022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특별하게 가상, 증강, 그리고 확장현실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이러한 곳에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많은 기업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XR 시장 현황을 볼 터인데요. 국가별로 주요 정책의 세부 내용은 이렇게 상이하나 모든 국가들이 현재 어떤 XR을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특히 증강현실 분야는 2019년 대비해서 약 56% 성장이 예상되고, VR 분야 같은 경우는 약 36.9%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 문화 재편의 과정 때문에 모든 사회 시스템들이 스마트화가 진행 중이고, 또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때에 대기업과 중소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많은 특화된 AR, VR 디바이스가 개발 중이고 개발돼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이고,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VR 시장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전환 촉매제가 되었고요. 어떤 특별하게 소매 분야에서는 기술의 사용을 5 년으로 단축시켰다고 IBM 리포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는 2025 년까지 약 5,714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PwC에서는 2030 년까지 뭐 세계 GDP를 약 최대 1조 5천억 달러까지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 VR, AR, XR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유럽을 조금 볼 텐데요. 유럽에서 XR 성장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전 세계적으로 XR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유럽도 그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방금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가 중요한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유럽도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서 XR 어플리케이션을 더욱 시도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유럽에 있는 각 정부들이 정치적으로 이 XR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정부 정책들이 이 XR을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 XR 시장의 전체 가치를 한번 보실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약 10 빌리언 유로에서 2050 년까지는 70 빌리언 유로, 그러니까 약 7배로 성장한다는 그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이 파란색은 optimistic,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인데, 시간이 갈수록 2020 년대, 21 년대 올해까지도 과연 이게 뭐 이렇게 긍정적이냐 아니냐, 약간 그런 서로 섞여 있는 그런 전망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유럽의 많은 XR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베이를 한 그런 조사가 있는데요. 유럽 XR 기업들의 2017 년과 19 년에 과연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전까지는 초록색, 연한 연두색이죠. 그것은 사실은 이제 급성장할 거라는, 뭐 150% 이상 성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었는데, 과거에 2019 년까지는 약 17%만이 그런 기대를 나타냈다면은 2022 년, 그러니까 곧 인제 내년쯤 되겠죠. 더 많은 기업들이 한 36.3%가 더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3%의 기업들이 3년 내에 이 XR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예측되어서, 유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장이 아주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이 많은 변화를 겪고,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인데요. '과연 코로나가 기회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 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보는 그런 XR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그전에 이렇게 XR이 주목을 받아왔고 성장했지만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비대면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XR 기술로 등장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코로나가 사실은 많은 XR에 대한 기회가 왔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엑셀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그리고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엑셀 기술의 수요가 많이 증가한 그러한 결과가 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시장 가치를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한 어 6 빌리언 유로에서 2025년에는 34 빌리언, 그러니까 약 5.5배 정도로 시장 가치가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아직은 이 VR 시장이 AR 시장보다 좀 더 크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2030년, 40년 이후에는 아마도 이 증강현실이 가상현실의 시장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이 콘텐츠 시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엑살 시장의 가치를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시장은 교육 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이나 디펜스인데 사실은 이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 훈련 시장이 가장 유럽에서는 큰 시장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죠? 의료 쪽, 그다음에 리테일 이런 부분들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사실은 게임 시장이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게임 시장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이 다 모든 색깔이 다 핑크 색깔인데 인제 유독 그 핑크 색깔이 아닌 세 나라가 있죠. 영국과 프랑스, 독일. 특별하게 프랑스가 굉장히 디지털 이니시에이티브로 국가적으로 좀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그런지 프랑스가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영국 그리고 독일이 이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주요 3 개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의 주요 그 엑스알 허브를 좀 보실 텐데요. 이게 유럽 지도를 보게 되면은 앞서 말한 3개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이 뭐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런던이라든지 그 밑에 뭐 바스라든지 뭐 브리스톨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주요 허브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제 파리하고 마르세유 이 두 지역에서 굉장히 큰 이 허브로서 이 엑살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베를린, 뮌헨 뭐 이런 그 큰 두 도시를 중심으로 허브가 조성되고 있고요. 네덜란드에는 암스테르담, 그리고 인제 좀 남쪽으로 오게 되면 스페인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이 도시를 중심으로 허브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북유럽을 가게 되면은 보통 핀란드하고 노르웨이가 있는데 이렇게 뭐 헬싱키 그리고 뭐 오슬로 이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각의 허브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유럽도 뭐 이렇게 엑살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 3 개국과 그리고 스페인 뭐 그리고 뭐 핀란드, 노르웨이, 그 스칸디나비아 컨트리 그리고 이탈리아 이 정도가 사실은 엑사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한 3-4년 동안 그 유럽의 그 대형으로 그 엑스알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 네임들을 보시면 뭐 ARET, AR 트윈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인제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AR을 사용해서 특별하게 그 유럽 전체의 어떤 그 이코시스템 조성하기 위한 그 AR 교육에 관한 프로젝트가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AR과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서 건설 분야에 적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제 그 엑셀의 그 시스템을 위해서 AI를 적용한 그러한 프로젝트, 그리고 아바타를 제작하는 거죠. 뭐 VR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리고 또 AR, VR을 이용해서 가상 캐릭터를 제작한다거나, 그리고 인제 재활 의료 분야에서 이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을 이용한 그런
이 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머리평 VR을 위해서 이제 상호작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햅틱이라고 그러죠. 촉각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시행됐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제조업에서는 생산 라인의 실제감을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나 VR로 해서 실체감을 극대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됐습니다. 아 인제 각 나라들을 좀 보실 텐데요. 인제 그 영국, 독일, 프랑스를 한번 보실까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인제 그 엑셀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 산업 분야를 보면은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이 특별하게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음악이나 이런 그 한국에도 뭐 BTS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강세잖아요. 근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이 음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가 강한 곳이어서 그 전통적인 산업과 엑셀이 만나는 그런 분야로서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활용도가 높았고, 그리고 인제 게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AR, VR, 엑셀이 활용됐고, 인제 주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BBC라든지 미디어, 스카이 뭐 스포츠 중계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 엑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광고 시장에서 AR, VR, XR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가 두 번째, 그리고 교육과 훈련의 세 번째로 많이 활용되는 활용되는 분야로 나왔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인제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BMW나 아우디나 이런 데서 많은 그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제조업에서 그 작업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엑셀이 많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도 프랑스는 시네마틱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엑셀이 많이 활용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인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인제 이런 엑셀 를 활용 어 어 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제 그 스칸디나비아 그러니까 북유럽과 그리고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이 나라를 보실 텐데요. 스칸디나비아는 사실은 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있는데 이것을 거의 같은 나라라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인제 그 아까도 제조 공정이라든지 게이밍 혹은 뭐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케아라든지 에릭슨, 뭐 볼보 이런 회사들이 이런 엑셀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이탈리 같은 곳을 보면은 약간 좀 남쪽에 있는 그런 유럽 국가죠. 광고 그리고 작업 공정, 엔터테인먼트에 이 엑셀이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흥미로운 거는 인제 엑셀과 융합할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에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봤는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머신 러닝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이 엑셀이 만날 때 사실은 가장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을 할 때도 그냥 단순히 한번 그 경험하고 와우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 그 사용자들이 아 모든 어떤 데이터가 모여지고,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인제 그 훈련을 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AI하고 엑셀이 만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적용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이라든지 5G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들어봤을 텐데 NFT,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 토큰을 통해서 이런 문화예술에서도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기술로서 엑셀과 잘 융합이 될 수 있는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 미래의 스킬을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과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있는 부분인데 어 테크니컬한 부분에는 특히 이제 코딩 언어에 대해서 이 굉장히 많은 그 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딩 언어 이렇게 랭귀지 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플랫폼 XR 플랫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떤 XR 관련해서 어떤 문제 해결 등 이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기업들 중에서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뭐 개인이나 기업들이 많은 유럽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제 디자인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영국이나 이런 분이 강한 분야이긴 한데요. 유서 디자인이라든지 인터페이스 스킬 이런 부분들에서 사람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인제 고객 관련돼서 어떤 소프트 스킬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XR 마켓 널리지 마켓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필요한 미래의 스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체험관이나 테마파크 등 오프라인에서 이용되는 서비스들이 아주 급격한 매출을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를 아직 좀 지나고 있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코비드 코로나가 XR 서비스 발전 속도를 당기는 계기가 된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핫한 주제인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개념과 가상 공간에서 경험과 그리고 그 어떤 이코노미 시장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굉장히 큰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새로 생기게 되고 그전에는 물론 있었지만은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긴 그런 영향이죠. 그래서 인제 그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사용자 환경에서 어떤 XR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이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수요가 증가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정부나 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한국은 그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2011년 초반에 인제 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인제 조사를 했는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지금 뭐 한국 도메스틱 시장 이렇게 국내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모든 XR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를 할 터인데요. 애로사항을 봤을 때 크게 코로나19가 인제 참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인제 가장 큰 해외 진출의 힘든 점은 해외 바이어 뭐 수요 발급 이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해외 시장을 잘 모른다는 것. 특별하게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어 미국이나 혹은 뭐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잘 모르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외 네트워크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정부에 대한 정책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견을 한국 기업들, 엑셀 기업들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지 트렌드나 소비자 정보 그리고 정보 협력 사업 확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왜 글로벌 진출을 하느냐, 국내와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4차 산업의 신시장 개척, 새로운 시장 개척.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글로벌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어떤 뭐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참 많은 그 기술적으로는 퀄리티를 가지고
기술은 있지만은 어떤 완성도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외국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인제 한국 XR 기업들이 인제 한국, 유럽 교류의 진출 기회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코카에서 문체부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들을 돕고 있고요. 또 과기부나 산자부 이런 데서도 어 많이 돕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국 정부처럼 이렇게 XR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나라가 많이 없거든요. 뭐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한국만큼 그렇게 서포트를 잘 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 인제 그런 데서 감사를 할 필요도 있다. 왜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버텀업이라서 주로 스스로 살아남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한국은 톱다운 방식으로 정부 정책대로 많이 인제 주도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혜택과 정부의 정책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정부의 어떤 많은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또한 뭐 영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한국과 많은 교류를 하기를 원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때문에 인제 독립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국과 FTA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뭐 국제통상부라든지 주한 영국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한국과 교류를 넓히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국이나 유럽과의 해외 비즈니스를 해야 하나, 이런 퀘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 국내 600개 회사가 말했죠. 신시장 개척, 새로운 시장 개척이 참 중요한 어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 비해서 사실은 아직도 새로운 시장이죠. 근데 그 말은 아직 한국 기업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완전히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되는 거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제 많은 어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 네덜란드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영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사실은 이렇게 무역이나 비즈니스를 했던 곳이라서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회사를 세우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쪼끔 하다가 미국에서 팔 생각을 해요. 호주에 팔고. 왜냐하면 글로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 노하우를 좀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영국과 그리고 유럽에 있는 좋은 파트너들이 독일이나 프랑스에 파트너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인제 어떤 유럽은 사실 전통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전통과 기술이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과 영국이나 유럽의 스토리텔링, 기획력, 어떤 글로벌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좀 만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무조건 뭐 다이렉션으로 한국을 우리 걸 판다 이런 게 아니고, 서로 공동 협력해서 유럽 시장 진출, 서로 협력해서 미국 시장 진출, 이런 어떤 어프로치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기술이라든지 소프트 어떤 스킬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좋은 인식이 새겨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 특히 우리 케이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많이 좋은 협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선진국이라 따라갔지만 이제부터는 인제 쪼끔 어 협력을 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엑스알 기업에도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유럽이 만나서 공동 협력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과 유럽에서 마켓 테스팅해서 유럽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유럽에 있는 XR 시장의 현황과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영국과 유럽과 해외 위치를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서 나누는데요. 이 저의 인사이트가 많이 앞으로 향후에 유럽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